시간이 늦어서 이제 변산을 등산하기에는 좀 시간이 늦었고요. 마실길 2코스를 좀 이제 걸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안개가 자욱 꼈습니다. 굉장히 안개가 심해요. 해는 중천에 떠 있긴 한데, 오늘은 좀 낙조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러 왔는데, 뭐 안개가 쉽게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해안 지역에 이 간첩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 이런 방어기지들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별 종목과 시장 거래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개별 종목은 원사이드한 일방통행로다. 내가 산 평균 주가의 단가보다는 이제 높게 형성이 돼야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 그리고 개별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 크고 개별 기업에 따른 이 돌발 변수, 위험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한 종목에 이제 올인하고, 아니면 뭐 소규모의 종목에 이제 모든 자산을 100% 올인하기에는 상당히 그 큰 위험을 언제든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맞췄을 경우에는 자산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을 원하시고 변동성이 크고 내 자산이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뭐 이러한 투자가 이제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위험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강한 리스크를 이제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거래는 이제 이 하루의 변동폭이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대략 1% 미만이 평년 따지면 70%의 확률로 변동성이 대단히 낮아요. 그 얘기는 돈을 따도 적게 따고 돈을 잃어도 적게 잃는다, 이런 의미예요. 다만 이 방향이 틀렸을 경우, 또 이 배수를 늘려서 한 배짜리가 아니고 두 배짜리 이런 걸 선택했을 때는 뭐 몇십 % 손실도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증시가 이제 추세적으로 한 방향으로 형성이 되면 생각 이상으로 이제 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 강하게 주가가 4%나 이틀 동안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레버리지를 선택했으면 이제 마이너스 8%가 금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도 이제 동시에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개별 주식도 이제 방향이 달라지면 굉장히 위험스럽죠. 대신에 시장 거래는 이제 상방도 가능하고 하방도 베팅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도로 게임이 아니고 방향성 게임을 펼칠 수가 있다. 상방에는 이제 레버리지 베팅을 걸면 되고요. 하방에는 인버스 베팅을 걸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콜, 풋을 거는 거하고 이렇게 방향성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변동성이 대단히 낮다. 하지만 님들이 이제 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의 연간 기대 수익률이 10%를 잘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걸 이제 펀드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S&P 연간 500의 역사적인 상승률이 이제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10%를 넘어서는 것이 이제 쉽지 않아요. 이게 글로벌 펀드들의 그 최고 수익률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수익률이다. 그래서 개인들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억이라는 원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0.1%, 10만 원의 이득을 거둬요. 매일 한 달에 20번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럼 2%예요. 연간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트레이딩 할 때 0.1%의 수익률만 거둬도 연간으로 24%, 2,400만 원의 돈이 늘어납니다. 이게 다음에도 1억 2,400만 원 원금을 가지고 똑같이 수익을 낸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차이가 커지겠죠. 이게 바로 복리구조의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복리구조의 마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과 시장 거래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고기를 잡는데 물반 고기반일 때 잡는 것이 굉장히
유효적이다. 효율성이 높죠. 그죠? 그러면 언제 좋은 종목들을 사는 것이 좋겠는가? 그건 시장이 붕괴할 때. 정말 뭐 5년이든 10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시장이 급격히 붕괴해서 좋은 종목들이 주가가 싸져가지고 뭐 어느 종목이든 골라도 주가가 싸져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적합하다. 그럴 때 이제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좀 개별 종목을 물량을 줄이고 이 시장 거래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이동할 영식을 얻는 방법을 취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6대4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이제 6대4로 해서 1년 동안에 이제 높아진 걸 팔고 낮아진 걸 더 채우는 리밸런싱을 이제 계속해서 이 글로벌 펀드들이 진행을 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들도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밸류에이션 따라서 높아지면 개별 종목을 줄이고 또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개별 종목의 비중을 늘려서 변동성을 키우고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면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포트 비중을 개별 종목을 줄이고 변동성이 낮은 상품을 시장 거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S&P 500의 이 향후 포워드 PER이 지금 22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올해 예측치가 2025년 EPS 예측치가 264달러입니다. S&P 500은 지난 금요일 6,000포인트로 마감이 돼서 22배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이제 2,8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 PBR이 0.95배까지 올랐어요. 0.8385 뭐 이쪽에 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0.9배 이상으로 뛰어 올랐죠. 그래서 거의 1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PBR이 1배 이상 넘어가면 이제 위험했어요. 그런데 신정부에서 이제 주가 이재명 대통령이 5,000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주주하는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법 개정도 이제 곧 서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주가 3,000포인트 뭐 5,000포인트 이렇게 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5,900원을 이제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도 22만원을 돌파해서 다소 개별 종목을 이제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면 좋은 기업일 경우 이전보다는 이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그 얘기는 동일한 돈으로 더 적은 주수를 살 수밖에 없고 위험은 이제 그만큼 더 가중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항시 이 시장 거래를 할 때는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현재 S&P 500의 이 향후 포워드 PER 22배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슐러 PER도 36배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밸류에이션이 아닌 상황이다. 뭐 이렇게 되면 개별 종목 투자에 좀 조심을 해야죠. 자칫 굉장히 그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높은 가격에 베팅을 걸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간에 어떤 시장이 급락할 경우 이제 주가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항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야 되고요.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을 이제 줄이는, 그래서 개별 종목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종목이 낮았을 때 매집을 해서 지금처럼 높아졌을 때 이제 익절을 하고 이익을 취하고 이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항시 잔치 끝물에 가서 이제 열심히 맛있는 거 먹겠다고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죠. 지금 아무래도 전 차트 종목을 점검해서 이제 좋은 종목을 투자할 종목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좋은 종목이 가격이 주가가 낮아 있는 종목을 찾기가 거의 찾아도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개별 종목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고, 시장 거래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에
그 방법을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어떻게 그 양방향 투자를 병행해 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또 인버스 투자 방법은 별도로 있죠. 이 거래량이 이제 원활치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시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개별 종목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 거래를 병행하느냐, 시장 거래만 하느냐, 이건 이제 님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개별 종목과 시장 거래 이 양 사이드를 이제 병행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그래도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 종목과 시장 거래 트레이딩을 병행하고 있지만 시장 트레이딩 같은 경우 매일 장 종료 전에 이제 현금화를 해서 항시 원금의 5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 시장 트레이딩을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방법들은 지속해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전략들은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 급시의 주식 여행에 오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오후에 변산에 올라서 약간 해지는 이제 누워지는 모습을 이렇게 감상을 하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변산 쪽에는 안개가 이제 기대하게 많이 껴 있어요. 새만금을 건너올 때는 이제 굉장히 그 날이 맑았거든요. 비흥항 쪽에는 날씨가 굉장히 맑았는데 이 부안 쪽으로 넘어오면서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이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도 이제 바닷가 시원하기는 한데 뭐 바람도 불고 파도 소리 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원래 변산바도 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이고 글쎄 뭐 해가 굉장히 작게 보여요. 뭐 이전에 그 한 3분의 1 크기, 뭐 4분의 1 크기 정도로 굉장히 그 해가 뭐 아주 주먹만하게 들어올 정도로 그 작게 보이는데 아직까지도 해가 지려면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안개 낀 것 때문에 노을이 지는 모습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가져온 음식들도 좀 먹으면서 차분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이 노을 지는 모습을 좀 보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 종목, 그 다음에 시장 거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될지 제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뭐 MT를 갈지 대전 KT 연수원에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지 이 부분을 이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7월 15일 이전까지는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공지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하게 제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제 구축해서 투자를 향기롭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방송보다는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